자, 첫 번째 문제죠. 정수 배열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합과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배열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포문을 돌려야 돼요. 포문. 이게 배열을 사용하려면 요거를 순회를 하는 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아까 제가 반복문 할 때 설명 안 드린 게 있었는데, 배열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제가 넘버스라고 쓰고 랭스라 쓰게 되면 이거 배열의 길이거든요. 배열의 길이. 넘버스 한 다음에 랭스라 쓰게 되면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요거 출력하면 뭐 나오냐면 5 나와요. 5 보이죠? 5. 만약에 이제 배열이 하나 더 늘어났어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나온다? 6 나오는 거예요. 6.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넘버스 랭스가 길이잖아요. 그죠? 그걸 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nt i는 0이라 쓰고 i가 어디까지? 넘버스의 랭스까지 도는 거예요. 랭스까지. 자, 이렇게 돌면 이제 어쨌든 5개니까 0, 1, 2, 3, 4까지. 그러니까 5 전이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넘버스의 i 번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0, 1, 2, 3, 4, 5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5까지. 그러면 이거는 5번째 인덱스가 아니라 몇 번째예요? 4죠. 그러니까 0, 1, 2, 3, 4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5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실행하면 똑같이 보이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한 줄.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배열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즈를 넘게 다룰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먼저 구할 건데,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int su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써주면 돼요? sum에다가 sum 플러스 arr의 i번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rr의 넘버스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합을 구할 수가 있고, 합을 간단하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55, 30, 50, 75.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합이 뭐예요? sum.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75. 그죠? 근데 이걸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sum 플러스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만 구하면 돼요? 평균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vg, average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합계해서 요 길이만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끝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가끔씩 요거 자체가 이제 이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거는 소수점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주면 좋냐면 실수값으로 형 변환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sum이라는 변수가 뭘로 변하냐면 75.0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15.0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거는 무조건 정수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값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실수값으로 형 변환해주면 실수 계산이 돼서 그러니까 결과값이 실수값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이 풀어봤고,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죠?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렬과 관련된 문제를 풀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요 방식을 이용하면 보통 최소값을 이용하는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저는 여기다가 int max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int min이라고 쓸 거예요. min. 근데 이제 각각의 max하고 min을 뭘로 초기화를 시켜줄 거냐면 이 넘버스에 들어있는 아무 값으로나 초기화를 시켜줄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냐면 이 안에서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일부러 첫 번째 0번째 값을 넣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은 돌릴게요. int i는 어떻게 0, i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넘버스의 랭스까지. 그 다음에 i 뿔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실행해서 잘 나오는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지금 맥스 변수에다가 지금 0번째니까 20이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0번째 값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값들이랑 계속 비교를 해봐야 돼요. 계속. 얼마큼? 바로 0부터 그러니까 네 번째 인덱스까지니까 5 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 5번을 통한 비교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조건만 쓰면 돼요. 조건만. 여기다가 만약에 넘버스의 i번째가 맥스 값보다 뭐다? 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맥스 값보다 크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맥스가 뭐예요? 20이죠. 그죠? 넘버스 i번째라면 처음에는 0번째니까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은 20보다 크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반복문 돌고 있으니까 1번째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맥스는 그대로 20이죠. 그럼 10은 20보다 크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조건문 실행 안 되고. 그러면 2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2번째가 실행됐을 때는 넘버스 i번째, 그러니까 2번째니까 35죠. 그럼 35가 뭐예요? 20보다 크다.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맥스라는 변수에다가 넘버스의 i번째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맥스가 원래는 20이 들어있었지만 그 값이 뭘로 바뀐다? 3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반복문은 아직 안 끝났죠. 그죠? 반복문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이미 이제 3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번째가 들어가겠죠. 2번째. 그러면 2번째 들어왔어요. 그럼 35는 35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통과될 테고. 30도 마찬가지로 30은 35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에요. 그럼 7은 35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맥스는 그때 값이 뭘로 보존된다? 바로 35로 보존이 돼서 여기다가 맥스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35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는 반대예요. 미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넘버스에 i번째라 쓰고 여기다가 뭐 한다? 꺽쇠만 반대로 돌려주면 이게 민 넘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최소값을. 자, 그러면 얘도 똑같죠. 처음에는 0번째가 들어올 테니까 20이 들어온다. 그럼 20이 20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 다음에 10이 들어옵니다. 그죠? 1번째니까 10은 20보다 작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면 민 넘버를 다시 뭘로 바꿔줘라? 넘버스의 i번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에 뭐 들어가요? 10 들어가 있겠죠. 10. 그 다음에 이제 35, 30 이제 당연히 거짓일 테고. 그 다음에 10으로 계속 보존되다가 7이 들어와요. 여기. 그럼 7은 10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민에 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민 넘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주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안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 조건은 두 개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else if로 여러분들 묶어주면 됩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 선생님 그러면 이지선다니까 이거 else로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else로. 자, 뭐 else로 해도 뭐 크게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하니까 저는 이렇게 둘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잘 활용해서 그 값을 교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당연히 반복문에 대한 메커니즘과 동시에 그 안에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으로 적어보세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적던 아니면 뭐 메모장을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던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실행 원리를 파악을 하셔라는 거예요. 하셔라. 그러니까 제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요즘 사람이라니까 꼰대 같은데 제일 안 하는 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손으로 뭔가를 적어보는 걸 제일 안 합니다. 또는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단계별로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냐면 프로그램한테 냅다 맡기는 거예요. 프로그램한테. 왜? 내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를 리뷰한다거나 코드를 정교하게 짤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파악을. AI가 나왔다 해가지고 AI가 코딩 대신 해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예 막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생각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더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AI가 그냥 짜주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짜주는 대로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새로 학습한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은 성공할 테고, 근데 그걸 짜주는 대로만 그냥 받아먹으면 살만 찌고 제대로 소화는 안 될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뭔가 신식 도구가 나왔으면 그 도구를 겁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를 고민해라. 그리고 실제 이제 취업 현장은 AI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웬만하면 해주기 때문에 뭐다? 기업들도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 AI를 잘 활용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초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지식,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백날 짜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잡한 로직으로 넘어가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I는 아직도 그런 복잡한 로직은 짜질 못합니다. 결국엔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조합을 하는 거, 그건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